3월 모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국장고 수문장 국장입니다. 이렇게 박수. 성격 있는 것처럼. 이 독서법을 제가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다른 독서법도 하고 제가 깨우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독서법이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화두 독서법이지만 제가 단톡방이나 뭐 그런 온라인 상에서 얘기 드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해봤고요. 의식과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독서를 해야지 독서가 잘 되고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속도법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저는 속도법도 없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속도법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걸로 해가지고 보통 읽기가 2배에서 한 10배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이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단어 바꾸기, 이 얘기를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하고 싶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의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서 식당에 요즘에 그런 광고 있죠. 알바도 뭐 능력이다 해가지고 커피 막 시키면 다 외워보라고. 그것처럼 그 어느 알바생의 머리에다가 칩을 심고서 이 사람이 주문을 외울 때 너무 잘 외우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근무 시간 전까지는 특정 부위가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근무가 시작하면서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뇌의 한 부위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하게 변하고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면서 더 나은 걸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할 때도 이게 정확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1분 명상을 하고서 시작을 해요. 나는 지금부터 독서를 할 것이고 지금 책을 잘 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길게도 안 하고 딱 1분 동안 눈 감고 그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면서 정리를 하고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뇌의 어떤 책 읽는 특정 부위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거는 책 읽을 때 정말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잖아요. 딱 1분 명상을 하시고서 한번 해보세요. 효과는 장난 못하지만 분명히 나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찾는 읽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독서에서 초보자가 있나요? 아무튼 처음 이제 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책을 글자만 이제 많이 읽잖아요. 글자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주위의 것도 안 보이고 1장 지나가고 2장 가면 1장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하면은 마인드를 내가 글을 읽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거를 뽑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 건지 내가 어떤 것을 적용할 건지 이걸 찾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처음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 책에 보면은 모든 문단에는 항상 핵심 내용이 있고 이 핵심 내용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근거 자료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예시들과 부연 설명은 핵심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거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될 수 있으면 무시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찾아 핵심만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거 찾아야지 하면서 읽으면 정말 나중에는 핵심 문장만 찾으면서 읽게 돼요. 그러면서 속도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기억하는 게 늘어나고 그래서 한 뭐 100페이지 보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한 5개 찾아봐야겠어. 그러면은 정말 5개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목적 없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글자 하나에 빠져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색 읽기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를 드린 거라서 화두를 갖고 그냥 화두랑 적용점은 좀 틀린데 뭐 문계적이라는 책에서는 깨닫는 거와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거의 그 책으로 따지면은 깨닫는 거에 대해 다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적용할 거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 인생의 지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 작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나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도 독서법은 제가 워낙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반복 읽기. 이게 책을 읽으면서도 반복 읽기를 하라는 거는 뭐 의식적인 부분은 좀 틀린데, 반복 읽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책을 읽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나한테 반복 읽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책 읽기가 될까? 그냥 반복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거에 맞는 독서법을 내가 찾는 거죠.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이건 개인마다 다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작가의 생각 읽기. 글에만 몰입되지 말고, 제가 뭐 독서토리나 그럴 때 얘기 드리긴 하는데, 모든 작가들은 그냥 글을 써가지고 책을 작가님, 이번에 작가님 되실 분을 모셔다 놓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모든 책에는 사실 오류가 다 있어요. 그 작가의 생각이 100% 옳은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들이 항상 내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저기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책이 완벽하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고, 잘못된 것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잘못된 거는 취하지 않고 내가 나랑 맞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서 책을 읽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작 마인드. 1분 동안 명상을 하시고 책을 읽고, 그리고 핵심 읽기. 핵심을 찾아가면서 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읽으면 분명히 책 읽을 때 뭔가 좀 더 다른 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책을 상당히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고, 책을 뭐 접는다든지 뭐 여기다가 뭐 쓴다든지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페이지 마커, 이거는 안 그런데 이거 몇 개만 그랬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거든요. 정말 이렇게 딱 접으면 보일랑 말랑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책꽂이에 넣어놔도 이게 뭐 접히거나 그러지 않아서 항상 이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쭉 붙여놓으면 나중에 보면 참 예뻐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낙서를 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줄도 많이 치면서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특히나 속도법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귀 접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귀를 접으라 그래요. 귀를 접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데 여기다 키워드를 쓰라 그래요. 이 페이지에 키워드를. 그리고 보통 우리는, 여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귀 접기를 하면은 너무 많이 접어놨나? 이런, 김윤배님 이거 못 보셔가지고 동영상으로 드려야지. 이거를 이쪽에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이쪽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쪽에다 적어놓고. 근데 이쪽에다가만 적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키워드를 안 쓰면 이쪽에다 적어놓는 게 좋은데, 키워드를 쓰게 되면 이쪽에 적어놓으면 좋은 게,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만 볼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여기다 써놓으면 이쪽을 아예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여기 써있는 키워드들만 이렇게 쭉 보면은 한 번에 이 책에 들어간 키워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그래서 적을 때는 항상 오른쪽을 적고 그 위에다가 키워드를 써놓는 거,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책이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책에다 낙서 많이 하고, 낙서 아니죠, 메모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게 개구리 접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더 많이 적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더 중요하다 그럼 아예 반을 접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속도법에서 사실 가르쳐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속도법 그런 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한 번 적거나, 아니면 또 더 중요하면 이렇게 2번 적으라고 해요. 한 번 적고 2번 적으라고. 그래서 여기다 글씨를 쓰고, 그리고 더 중요하면 아예 반을 적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찾을 때 편하다고. 그리고 접는 거는 이건 아예 다 적어버리니까 이 내용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쪽에 반을 적고, 이쪽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쪽에 반을 적고, 그래서 열면 바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처럼 낙서되는 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는 있긴 해요. 책이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그리고 한 번에 쭉 보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뭔지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복해서 얘기하실 때는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밑줄 긋기, 우리 밑줄 긋기는 다 알잖아요. 밑줄 긋기는 뭐 이런 식으로 밑줄을 긋는데 이렇게 하면 속도가 2배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펜을 준비해놨는데 펜으로 짚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랑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려요. 그리고 쓸어담기도 써놨나? 쓸어담기는 속도법에 쓰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노트 많이 하시는 분은 항상 책 읽을 때 펜을 가지고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 바로 이렇게 줄을 치고 그러면서 읽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밑줄 긋기라는 건 내가 꼭 밑줄을 안 긋더라도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이거를 쫓아가면서 읽다 보면은 얘의 속도와 내 읽기 속도와 같아지기 때문에 내 읽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얘 속도에만 집중을 하면은 내 뇌는 알아서 따라가면서 읽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2배까지 올라간다고요. 페이지 마커, 책상.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마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는 걸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거 빨간색.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종류별로 쭉 해가지고 아무거나 좀 다 붙이고. 근데 그거는 알아서 색깔을 정하시면 좋아요. 볼케저 같은 경우는 본 거는 파란색, 깨달은 거는 분홍색, 적용할 거는 노란색인가 그렇게 붙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 맞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지 마커를 붙이는. 페이지 마커 어제도 다른 분하고 얘기하시다가 페이지 마커 붙이세요 그랬는데 몇 달 동안 안 붙이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왜 붙여야 되는지. 근데 붙이면 정말 좋은 게 이게 접는 사람은 바로 알 수 있지만 줄을 쳐도 안 접는 사람은 내가 어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페이지 마커 붙이면은 한 번에 열면서 페이지 마커를 찾아서 바로 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복할 때 그 페이지만 볼 수 있고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마커 붙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책송 노트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책에 저처럼 이제 이렇게 낙서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스트잇을 여기다가 한 10개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10개도 많죠. 그렇죠? 여기 몇 개를 붙여놓으시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그 끝나는 장에다가 미리 포스트잇을 큰 걸 하나 붙여놓으세요. 지금 앞에 나누어드린 이 사이즈의 포스트잇을 매 장 끝에다가 그냥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1장이 끝나면은 그 붙여놓은 포스트잇에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던 게 1장이 끝나면은 바로 넘어가지 말고 그걸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기억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포스트잇을 먼저 붙여놓으면은 그 장이 끝나자마자 내가 생각을 잊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5개면 5장이면은 5개를 붙여놓고 9장이면은 9개를 붙여놓고 그러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 앞쪽에 붙여놓은 거는 지금 당장 기록해야 될 거가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그 페이지 안에다 놓고 이제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앞쪽에다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메모하는 습관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시면 좋은 게 서평 쓸 때 그냥 그 포스트잇에 있는 내용만 쭉 적으면 서평이에요. 따로 할 게 없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서평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그것만 적고 뭐 추가로 뭐 예쁘게 꾸미지 말고 그냥 올려버리면 그냥 서평이 끝나는 거죠. 내 생각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목차 노트를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 책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사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낙서하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목차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목차는 무조건 외울 정도로까지 읽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목차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묶어서 이렇게 주제를 쫙 나열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기의 글씨로 이 목차에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고 무슨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쭉 써놓으면은 여백이 상당히 많잖아요, 모든 책들이.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면은 안에 내용에 웬만한 써머리가 한 번에 다 끝나버려요.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중에 보실 때 정말 도움 많이 되십니다. 책 한 권 다 보고 적으시나요? 아니, 볼 때마다 적어요. 자, 네, 볼 때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책만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에 낙서되는 게 너무 싫어서 나중에 책장에서 딱 꺼냈을 때 새 책 같은 책이 딱 내 앞에 있어야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굳이 나는 깨끗한 책 필요 없다, 나는 공부되는 책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어느 방법보다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낙서되는 게 싫으면은 이걸 아예 복사를 하나 뜨셔가지고 옆 책 중간에다 껴놓고 그거 읽으시면 그냥 거기다가 아예 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떤 방법이로든 이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다 강의 큰 빨리빨리 하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수다 떠는 게 원래 더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거 몇 가지만 적용하셔도 상당히 괜찮으실 거예요. 특히 목차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쓰시거나 아니면 직접 여기다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궁금하시죠, 사실? 속도법 이게 궁금하시죠? 이거 얘기 드리면은 3초 이미지 찍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게 다 읽는 게 아니고 그냥 한 페이지당 3초를 읽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3초면 어느 정도냐면은 1, 2, 3, 그지? 1, 2, 3, 그지? 아, 그지가 아니죠. 1, 2, 3, 이 정도 속도로 읽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미리 읽으세요, 책 읽기 전에. 이거 근데 이걸 다 읽지 마시고 오늘 50페이지 읽겠다 그러면 50페이지만 그런 식으로 한 3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은 책의 내용이 싹 들어와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 한 7번 먼저 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책 읽는 속도가 한 페이지당 이제 보통 한 1분 걸리지 않아요? 한 페이지. 그렇죠, 1분 걸리죠. 근데 한 페이지에 3초 읽으면은 이거 7번 해봐야 7호 35, 35초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하시고서 읽으면은 훨씬 이해로 훨씬 내용이 그냥 7번 보다 보면 그냥 내용이 쑥쑥 들어와요. 읽기 전에 7번을 본다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7번까지는 안 하고 한 3번까지는 했어요. 그 3번 정도 하고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이 처음에 얼마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이 다음이 이해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원리는 뭐냐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기억돼야 될 공간을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 공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한 번 읽으면서 이 공간을 정확히 만들고, 2번 읽으면서 이게 공간이 더 생기고, 3번, 7번 읽으면은 이 공간이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거기 안에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내가 기억해야 될 거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기가 잘 돼요. 근데 글자만 읽다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다가 저장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가 그냥 일단 저장하고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장할 포인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책을 읽으면. 그래서 제가 목차를 읽어라, 앞뒤에 글자를 읽어라, 그러고 그 서문을 읽어라 이런 것도 사실 머릿속에 공간을 잡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이 공간이 먼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건 상당히 쉬워져요. 이게 반복 학습이 똑같아요. 반복을 한다는 것도 이미 한번 저장되어 놓은 그것들을 그 공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잘 있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만들기가 기억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뭐 여담으로 다른 얘기를 드리면은 그리스 시대부터 그 내려온 그 기억법이 있는데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기억의 궁전이라고 그러죠. 기억의 궁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집이라고 예를 들면은 현관부터 자기가 공간을 다 알잖아요. 현관에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주방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방이 있고, 가운데는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소파가 있고, 주방에는 테이블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앉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를 한 20개를 잡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다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20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냉장고에다가
그 사물을 하나 대입을 시키고 테이블에다가 하나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남편 머리에다가 뭐 하나 붙여놓고 그 주방에다가 뭐 거실에다가 뭐 하나 놓고 소파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좀 얘기가 사고로 가는데 기억을 좀 잘하시려면 말도 안 되는 걸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슈퍼에 가가지고 우유를 사야 되고 멸치를 사야 되고 또 지갑을 사야 되고 핸드폰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현관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우유가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죠. 남편 머리는 갑자기 멸치 대가리가 돼 있고 그리고 핸드폰은 한 100개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지? 지갑은 지갑에서 뭐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따만한 지갑에서. 그런 상상을 하면은 지금 상상해도 이거 안 있어요. 이렇게 우유가 다 흘러져 있고 남편 머리가 멸치로 돼 있고 거기다가 지갑에서 막 피가 흘러내리고 사방에서 핸드폰이 막 울리고 있고 이러면 네 가지 외우는 거예요. 이게 기억의 궁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기억 잘하고요. 공간에 관련된 거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책 읽기 저걸 먼저 하시라는 것도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라 돼요. 이거 기억의 궁전 한번 해보세요. 쇼핑하러 가실 때 하면은 한 10가지 정도 그냥 잠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상하면 10가지 정도는 그냥 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기억력 대회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끌어당기는 뭐냐면 이게 되게 유명해요. 끌어당기.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드려야 되나? 오기 김민배님. 네, 안녕하세요. 1번, 2번은 했고요. 지금 속도법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동영상 지금 찍고 있어요. 예. 쓸어담기 뭐냐면은 이 속도법에서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쓸어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읽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정말 빨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게 내리는 속도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시간에 이걸 못 읽으면 못 읽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읽게 돼요. 오오오 하면서 빨리 읽게 돼요. 점점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럼 이 시간에 맞춰서 또 읽게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계를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너 어떻게든 이 시간 안에 읽으라고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빨라져요. 이런 거 꼭 없으셔도 저도 이거 박현근 강사님한테 받은 건데 이거 볼펜으로 하셔도 돼요. 볼펜으로 그냥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돼요. 그럼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그 전에 읽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한개 정해놓으시면 똑똑히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정식기라든지 한 번 접기, 두 번 접기 이런 건데 이게 정말 속도법이에요. 이게 많이 보시지 않나요? 글자를 읽을 때 속도법 학원 가면은 저는 속도법을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책을 몇 번 보고 이렇게 아시는 분도 알고 그래서 아는데 여기 종이 그냥 민자 종이에 점만 찍혀 있는 거 가지고 연습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10개 찍혀 있는 거, 그 다음에는 3개 찍혀 있는 거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깔 돌리기예요 정말.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를 계속 연습해요. 몇 시간 며칠 동안. 점점점점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속도가 빨라져요. 신기할 정도로 빨라져요. 근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아는 사람들 제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점 찍어서 읽는 건데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일단 조사 같은 거 무시하고 단어 중에 명사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형용사, 부사처럼 보이는 건 아예 읽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명사,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 선해, 높은 곳, 산, 위험지역, 일목요연하게, 인생, 마찬가지, 지도, 지금, 조차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디테일 영화, 참여, 사람들, 인터넷, 가물, 배우, 지금, 누구, 평가, 디지털, 세상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점 찍어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만 찍어서 읽어도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어들하고 조사들은 눈에 잘 들어와요.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우리 다들 똑똑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하다 보면은 정말 점 찍어서 읽다 보면 그 옆에 단어가 쭉쭉쭉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 연습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책을 계속 읽으실 거니까 기왕이면은 이렇게 옆으로 쭉 읽어가시지 마시고 이게 단어만 있죠. 단어만 하나 처음에는 한 단어 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게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은 형용사 부사는 좀 무시하려고 그러면서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빨라져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뭐냐면은 반 접어서 읽는 건데 책을 제가 오늘 책 한 권 갖고 꾸겨도 괜찮은 책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반을 접고서 여기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럼 딱 두 번에 걸쳐서 읽는 거예요. 한 줄을. 딱 두 번에 어떻게 읽냐면은 정 가운데만 보는 거예요. 정 가운데. 나 책이 약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만 초점을 딱 한 번씩 이렇게 줘서 읽으면은 이건 연습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 번에 이만큼이 다 보여요. 나중에 가서 점점 시야가 넓어져요. 근데 연습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러니까 책 읽기 시작한 지 1년 차에 100권 읽을 때 1년 동안 연습했을 때 도저히 안 됐거든요. 근데 2년 차 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책 읽기 훈련이 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바로 오늘 당장 하고 싶어. 그래서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돼요. 그리고 근데 이거 얘기 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두 번 적기 먼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 적어서 읽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되면은 이제 한 번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걸로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면은 한 번 적기로 연습하시고. 딴 얘기죠? 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연습 필요해요. 내용 기억이 잘 남아요. 저는 습득하면 저는 지금 어떻게 있냐면은 저는 여기 잘 됐네요. 지금 이제 제가 읽는 거는 사실 이건데 여기까지 못 갔어요. 제가 어떻게 읽냐면 저는 책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여기 30도 기울여서 읽어요. 기울여서 연필 너무 가슴이 아파. 다시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읽어요. 한 번에 딱 기울여서 좀 눈을 이렇게 두고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읽으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이러면은 20초 걸려요. 내용이 입력 다 되나요? 내용.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얘기 드렸듯이 찾는 읽기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찾기 쭉 하다가 별 중요하지 않는 거 넘어가고 이거 중요해.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아무리 잘 읽어야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문장은 20문장밖에 안 돼요. 이거 몇 문장이나 기억하겠어요. 300페이지에서 20문장만 기억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찾는 읽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만 꼭 찾아낼 수 있을까. 저는 책 하나에서 바라는 게 딱 한 20문장? 나한테 필요한 딱 20문장? 그것만 찾아내면 되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자기개발서? 그렇죠, 자기개발서에서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게 적용하는 게 에세이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소설이나 그러니까 에세이 그렇게 안 읽으면 되잖아요. 이건 약간 자기개발서나 그런 자기개발서만 거라서 해야 된다. 실용서 같은 거. 네. 그래서 제가 소설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오래 걸려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읽으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소설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 누나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사람인데 한 2시간에 소설책 한 권을 읽거든요. 그 누나는 그냥 이렇게 훑어본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20초도 안 걸려요. 쭉 이렇게 훑다가 중요한 단어가 들어온대요. 그럼 그 단어만 보고 넘어가요. 끝. 이 정도 속도로 봐요. 쭉 하다가 쭉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2시간 보면 그때 물어봤어요. 이 말이 안 돼가지고 누나한테 기억 안 나지. 하나도 기억 안 나지. 물어봤는데 내용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 전부 다. 다 기억해요. 응? 주인공이 뭐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근데 전 아직도 소설책을 그렇게 읽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러려면은 누나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집에 있는 책을 다 빌려가지고 동네에 있는 책을 다 빌려서 봤거든요. 사람들 거를.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책 엄청나게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속독이 된 거죠. 그래서 후턴 읽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후턴 읽는데요. 그냥 쭉 이렇게.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아니, 속독을 조금 배웠거든요. 사실은 하도 책을 늦게 읽어서. 그런데 지금 저기 수문장님 얘기한 거 다 맞아요. 이렇게 점 찍어서 하고 다 그런 훈련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단어 읽기에서 3분의 3개 접어서 읽고 그다음 반대 접어서 읽고 한 줄 읽고 그다음에 문단 읽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전체로 사선으로 쫙 하고 사진 찍기 하라고 순서가 그거 맞아요. 근데 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습 부족이긴 하지만 이제 그분도 그래서 오래 해야 된다고 이게 이 눈동자 돌아가는 게 이것도 훈련이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놓치는 거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갖고 결국은 나는 아니다 그러고 그냥 집어 던졌는데 공부 잘하고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사진 찍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정보영 저자님 여기까지 먼저 빨리 끊을게요. 네. 정보영 저자님 만나가지고 아나운서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랑 같이 일했던 그 세대 분이시거든요. 지금 스피치 강사하시고 그분 아나운서들은 이제 보통 사진 찍기가 된대. 원고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분도 지금 사진 찍기가 돼가지고 또 원고를 보면 대충 내용이 싹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김인배님한테 죄송하지만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아, 그 녹화는 다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 도구, 독서법 하고 얘기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사진 찍기.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억력에 있어서는 말을 하면서 읽으면은 당연히 저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카일은 강조한다, 칠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읽으면 기억은 상당히 잘 돼요. 근데 속도는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속독을 만약에 해야겠다 그러면은 말하면서 읽어도 안 되고 머릿속에서 말하면서 읽어도 안 돼요. 그럼 머릿속에서 저도 이제 머릿속에서 말하는 거 안 하려고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머릿속에서 말하기를 안 하는데 보통은 머릿속으로도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읽죠. 이거 하면 속도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 하셔야지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단시간에 내가 1에서 100페이지까지 읽는데 1시간 전에 처음에 1시간 전에 1페이지 읽고 나중에 1시간 후에 100페이지 읽으면은 당연히 1페이지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30분 전에 1페이지를 읽고 30분 후에 100페이지를 읽으면 당연히 30분 전에 게 처음보다는 생각이 잘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시간에 내가 중요한 것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읽고 1장을 딱 덮었어요. 그럼 1장에 대한 내용을 싹 정리해야 되는데 1장 읽는데 3시간 걸려서 읽으면 1장의 내용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장을 읽는데 압축해가지고 30분 만에 내가 그 핵심 읽기로 내가 정말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넘어가고 핵심 문장만 딱 10문장을 1장에서 딱 골랐어요. 이거를 단 10분 만에 딱 읽었어요. 1장을. 그러면 1장에 관련된 내용이 10문장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독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은 기억나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속독의 이점이죠. 일단 속독을 한다고 모든 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를 뽑아서 한 장에 사실 기억해야 될 문장 몇 개 안 돼요. 한 5문장만 딱 꺼내고 5 키워드만 딱 꺼내서 1장 끝에다가 싹 적어놓는 거. 그게 어쩌면 제대로 된 독서법일지도 못해요. 그래서 소설책하고 있으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센터를 그런 식으로 읽겠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 실용서들은 그런 식으로 읽으시는 게 정말 좋아요. 한번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책을 갖고 오라 그런 얘기는 지금부터 해보실 건데
굳이 이렇게 구겨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저는 여기서 얘기 안 드린 부분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뭐 독서노트 쓰고 블로그 쓰고 유튜브 하고 에버노트 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거 다 아는 거, 이 얘기 드리려는데 단어 바꾸기가 뭐냐면은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괜찮은 문장들이 있어요. 성공이란 답,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이란 답을 알고 있는 낯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는가의 싸움이거든요. 이거를 내 단어로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참 바꾸기 어렵다. 인생이란 으로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답을 알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문장은 내 문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멋진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필요 없이 정말 괜찮은 문장이 있으면은 그거의 단어들 몇 개만 바꾸세요. 몇 개만 단어 가지고 그거를 글에다 쓰고 그리고 그 관련된 글을 쭉 이어서 쓰세요. 그럼 내 명문이 나오고 내 멋진 글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내가 줄을 쳤다는 얘기는 이게 나한테 어떤 뭔가가 와닿아서 줄을 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 꼭 이걸 가지고 남의 문장 가지고 내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단어 몇 개만 바꿔가지고 내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글을 쓰시면 정말 멋진 글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드린 부분은 몇 분한테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속독을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10분씩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10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보는 거죠. 보면서 이 책을 10분 읽으면은 몇 페이지나 읽을 수 있나 이렇게 읽어본 후에 10분 후에 뭐 10페이지단 5페이지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10분은 이제 다시 재면서 머릿속에서 딱 1분 동안 명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오래 읽어야지 하면서 다시 10분을 읽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2주만 해도 10페이지 있던 사람은 한 11페이지 읽게 돼요. 분명히 빨라져요, 이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 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